어려운 환경 속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경산 아이파크 2차, 과연 1차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경산 아이파크 2차 함께 살펴보시죠. 경산 아이파크는 경상북도 경산시 암양읍 암양리 200번지 1원에 745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10월 17일, 1순위는 10월 18일, 2순위는 10월 19일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6일 되겠습니다. 84 ABC, 112 AB, 125, 134 AB를 공급하고요. 분양가는 84 기준 4억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12월이고요.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짓습니다. 분양가를 보니까 여기가 암양인데 심상치 않은 금액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럼 그 예상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 가격은 어떠한지 분양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부터 볼게요. 암양지구 신대부적지구와 함께 경산의 새로운 주거 공간이 될 곳입니다. 암양지구의 모습을 보시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의 1만 세대가 들어오니까 적은 세대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중산지구나 대임지구에 비해 2호선과의 거리는 좀 있지만 달구벌대로의 연장선이며 인구가 유입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입지는 입지별로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향후 암양지구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경산에서는 사동, 계양, 옥곡, 백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미 암양지구 아이파크 1차 때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1차 분양 당시에만 해도 신대부적 지구의 인접, 신축 효과로 인해 경산 시민분들의 많은 접수를 이끌어냈습니다. 1순위 공급에서 5,065건, 경쟁률은 6.81대 1을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죠. 이후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로 무피와 마피 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파크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괜히 심리가 그러네요. 초등학교 배정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암양 아이파크 2차로부터 2.4km 떨어진 현흥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암양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당 사업지의 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사업 주체 부담으로 통학 셔틀버스 45인승 1대와 25인승 1대 입주 시작 학기로부터 5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빠가 질량공단에서 일하시면 출근길에 태워주면 되긴 합니다. 그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안 맞겠군요. 그래도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대로 양보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위지와 감못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감못과 마위지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감못은 둘레길로 상당히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아이파크 1차 분양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변해버린 시장 환경에 대해 동일한 입지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경산에서의 완판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격도 인정이 될까요? 이곳을 대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지 경산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경산은 경산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산의 주요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질량공단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암양지구는 달구벌대로의 초입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봐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편 질량공단에서 하향으로 빠지는 수요들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암양지구가 선호될 것인가 하향이 선호될 것인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됩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총 1722세대 대단지가 됩니다. 1차는 977세대고요. 2차는 745세대가 되겠습니다. 2차 단지 배치도 상세하게 살펴보면 지상에 차가 없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또 1차와 2차의 분리감은 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거의 한 단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주로 남동과 남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판상형이 주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12 A타입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동에서 조망이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가 되겠네요. 205동의 3호 라인은 중앙광장의 조경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84A는 전반적으로 남서를 바라보는 쪽이 양호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동 라인으로 조망이 나오는 라인이 선호가 되는데 배치상으로 그렇게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201동의 456호 라인, 204동의 456호 라인은 중앙광장 조망이고요. 203동 345호 라인은 1차까지 열리는 동간 거리가 있어서 1조가 양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뒷라인으로 배치된 이런 라인들은 1조에서 손해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겠죠. 남동 라인에서는 201동의 2호 라인과 202동의 3호 라인, 205동의 2호 라인이 좋아 보입니다. 84C의 경우에는 타워형인데 모두 남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201동과 202동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뒤통수 봐야 되니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최고층이 33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필로티 세대가 일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20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필로티로 구성이 됩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니까 이런 특화형 세대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5의 경우에는 복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펜트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네요. 다음으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는 A, B, C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84AB는 판상형, 84C는 타워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84A입니다. 403세대 공급하고요.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관 팬트리와 알파룸 그리고 드레스룸이 보입니다. 구조가 잘 나왔네요. 주방이 약간 좁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실이 상당히 와이드하게 나온 부분이 매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알파룸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전반적으로 방과 이 수납적인 부분들을 잘 타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 옵션으로 오픈 알파룸이나 주방 수납 강화형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4B입니다. 86세대 공급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알파룸이 없어지고요.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그리고 기역자의 대형 드레스룸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주방창이 안 보이네요. 이 다용도실의 문을 열어서 환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이 다용도실의 배치가 84A와 다르게 들어가서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4C입니다. 86세대 공급하고요. 여기는 알파룸이 있는 타워형이 되겠습니다. 타워형에서 방이 4개다 굉장한 메리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좋다 생각이 듭니다. 또 타워형에서 이런 식으로 디귿자 주방을 배치하는 경우가 왕왕 보이죠. 그만큼 디귿자 주방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과 안방의 장축이 길어 보입니다. 타워형에서 거실과 안방이 큰 건 메리트죠. 거실에서 양면창이 보이지 않는 점은 살짝 아쉽네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북동으로의 조망이 나올 텐데 없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관 팬트리와 침실 2에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보입니다. 일반적인 타워형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경산 아이파크 2차의 타워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2입니다. A타입과 B타입을 공급합니다. 먼저 A타입 보시면 156세대를 공급하고요. 112A는 5베이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와우, 상당히 우월합니다. 현관 팬트리와 침실 4의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과 알파룸을 활용하면 수납이 아주 넉넉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부부 욕실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보이긴 합니다. 공간을 잡아먹는 느낌이랄까요? 이거 2개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거 뭐 배수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거실과 안방의 장축이 길고요. 작은 방은 약간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84A를 보다가 이렇게 112를 보면 112가 엄청 넓어 보이죠? 다음으로 112B입니다. B타입은 8세대를 공급하는데 이거는 좋네요. 이 112의 경우에는 판상형과 타워형을 조합해서 만든 아주 우월한 평면입니다. 세대수는 적은데 112A와 가격은 거의 비슷하니까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가장 탐이 납니다. 기존에 판상형이 들어가는 부분과 타워형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조합을 한 건데 타워형 있는 공간의 공간 분리가 돋보입니다. 가족실의 경우에는 북동의 뷰로 새로움을 주고요. 침실 3과 침실 4는 남동향, 침실 5는 북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침실 5의 경우에는 창고로 쓸 수 있겠죠.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는 5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같은 112가 아닌 거죠.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판상형의 위치는 그대로 옵니다. 알파룸의 기본 구조와 거실과 침실 라인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화 세대입니다. 125와 134 A, B가 있고요. 125의 경우에는 2세대 공급하는데 복층 판상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층을 선호하지 않아서 112B가 125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계단 공간이 죽는 것이 살짝 아쉬워서 그런데 그래도 이 복층의 매력은 넓은 전면창 이게 있다는 것과 또 높은 거실의 천장고가 있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됩니다. 134A의 경우에는 3세대를 공급하는데 이건 판상형과 판상형을 조합한 것이고요. 134B는 1세대를 공급하는데 이건 판상형과 타워형을 조합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드한 것을 좋아하시면 134A를, 구조의 매력을 원하신다면 134B를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고요. 기존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 시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경산시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 중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8호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 인원을 선발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비 당첨자는 40%,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고요.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되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 수입인지 15만 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산 아이파크 2차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와우, 대경아가 좋아하는 무무 오랜만에 보네요. 왜 무무를 줬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84의 분양가는 4억 4,900으로 4억 중반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용 112의 경우에는 6억 7천, 6억 9,620, 전용 125는 8억 6,050, 134의 경우에는 8억 9천으로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가 무상입니다. 발코니를 계약하면 전액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오픈해줍니다. 적혀있죠.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은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에 한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 하셔라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4,490만원, 112 당첨 시 6,962만원, 125 당첨 시 8,605만원, 134 당첨 시 8,958만원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이 금액 좀 저렴하게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근거는 허그의 보증금액이었습니다. 이 허그 보증금액으로 역산을 해보면 84의 분양가는 대략 5억 원에 가깝게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마주한 건 4억 중반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4억 중반이 저렴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4억 원 중반이면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금액입니다. 뭔가 애매한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 왕창 저렴한 건 아니고 원리금 상환에 애를 쓰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고 시장 분위기는 안 좋고 발코니는 무상으로 주고 발코니 선택하면 중도금도 무이자로 주고 그래서 엄청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HDC에서 전략을 잘 썼다고도 하겠습니다. 분명 다른 곳보다 주는 건 많은데 금액에 눌리는 느낌이 드는군요. 경산 아이파크 1차 분양 당시의 분양가가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당시에 4억 3,600만원의 84를 공급했었는데 2차의 분양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이 84에서 떼서 대형으로 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옵션의 경우에는 84A 기준으로 현재 시스템 에어컨 6대 다 넣으면 865만원이고요. 5대를 넣으면 746만원 되겠습니다. 다른 기타 옵션들은 크게 고를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평면의 유상 옵션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다 비싼 그런 느낌이라서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시스템 에어컨 정도만 넣는 걸로 하죠. 신대지구와 암양지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으니 바로 대임지구입니다. 이 대임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사전 청약을 준비 중인데 이 기사를 보니까 청약 시점에 평당가가 1,950만원 수준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아무리 대임지구가 임당역의 역세권이라지만 임대가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 금액은 와, 중산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비교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산 우미린더 포레스트 현재 낮은 호가는 3억 5천, 높은 호가는 3억 9천, 4억 1천, 실거래가는 3억 4,500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가 조금 없긴 하네요. 이 신대부적지구는 암양초등학교를 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2015년에서 2016년의 신축이기 때문에 아이파크가 준공되는 그때에는 신대부적도 어느새 10년 차를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10년 터울에 대한 가격의 비를 생각해봐야겠죠. 아까 입지 분석하면서 하양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습니다. 경산 하양 호반 서밋 더 퍼스트, 하양의 미니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현재 낮은 호가가 3억 5천, 높은 호가가 3억 8천, 실거래가는 3억 3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3억 3천에 거래가 있었군요. 이 질량공단이 하양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준공 당시에 큰 손바뀜 이후로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물도 상당히 적긴 하네요. 다음으로 펜타일즈 더샵 1차입니다. 여기는 중산지구죠. 더샵 1차와 2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1차는 대단지, 2차는 소단지지만 성함초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단지의 커뮤니티를 누릴 것이냐, 초품화를 누릴 것이냐, 그런 선택
선택으로 많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펜타일즈 더샵 1차 낮은 호가는 4억 2천을 보여줍니다. 와, 과거의 영광이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높은 호가는 6억 3천 나와 있고요. 현재 실거래가는 4억 4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 준공된 펜타일즈 더샵 1차는 1696세대 대단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4억 중반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잘 사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동향의 고층 조망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경산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나오는 곳이니까 선호도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산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이 경산 아이파크 2차와 비교를 하는 거니까 같은 가격을 놓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경산 임당 호반 베르디움. 여기는 남매지 조망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흔히 말해 이제 뷰값, 조망값 이거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현재 낮은 호가는 4억 9천에 나와 있고 높은 호가는 6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망동의 고층이고 여기는 뒷동의 1층이네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인데 6억 2천에 실거래가 있었고요. 최저가로는 4억 5천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동과 뒷동 남매지 조망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남매지의 특수성 때문에 동호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입지값은 4억 후반인데 조망값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112B, 84B, 112A, 125, 134B, 134A. 시장 분위기 84C.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암양지구, 아이파크 대단지, 무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가격, 전매 무제한, 현흥초등학교. 경산은 중산동, 대임지구, 신대 암양지구로 나뉜다고 봅니다. 펜타일즈의 현재 가격과 암양지구의 신축 가격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곳 모두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풀어내야 할 숙제가 있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대부적 암양지구는 암양초등학교, 암양중학교가 있으니까 중학교까지 생각하면은 신대지구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도 성함초를 갈 수 있으면 펜타일즈가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입지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들어갈 것이냐, 이건 철저히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될 문제죠. 근데 이 대임지구가 참 계륵과도 같습니다. 이게 참 묵직하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전 청약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모집 공고가 나오면 한번 살펴보고요. 저 역시도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지구와 암양지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바라보면 신대 암양이 왜? 지만 경산에서 바라보면 신대 암양이 그래 그럴지도 니까요. 지금 대구 안으로 들어가면 대신 센트럴자이 같은 곳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대신동에서 경산의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 대비 가격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